자, 동화 권혁승 일과 본문 해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일단 what a day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what a day. 이거는 말 그대로 감탄문이죠. 원래는 what, 형, 명, 주동입니다. 그래서 what a day 뒤쪽에는 주어인 it과 is가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주어 부분을 생략을 해버리는 이유는 주어가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what a day 라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고 비인칭 주어밖에 주어로 올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it으로 그냥 it is 부분을 집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가령 다른 문장으로 바꿔라, 문장 전환을 시켜라 하면은 요 주어 서술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it is 혹은 it was 과거에 나타난 일일 것 같으니까요. very bad나 혹은 hard 이런 단어가 들어가고 day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very나 hard가 들어가는가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문맥을 통해서 인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기 바랍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하죠. What a day. sighed my unc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sigh가 한숨 쉬었다인데 요 한숨 쉬었다 말고 보통 say라든가 talk이라든가 요렇게 말의 내용을 전달하는 동사들이 있는데 요 말의 내용을 전달하는 동사들을 할 때 여러분이 뭔가 특이점을 느꼈을 거예요. 자, A say, A가 말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say A 라고 쓰고 나서 해석은 A가 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 동사들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데 쓰이는 동사들, 말하다라든가 언급하다라든가 웃다라든가 여기서 말했던 한숨 쉬다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관용적으로 도치가 일어납니다. 관용적으로 도치가 일어난단 말은 뚜렷한 이유는 없이 그냥 도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전달동사 도치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 나올 수 있느냐?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그 다음에 as가 뒤쪽에 주어 플러스 서술어랑 쓰였기 때문에 이 as는 접속사입니다. 이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as가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그 접속사는 의미가 상당히 다양해요. as가 가진 접속사 의미는 총 6가지입니다. 반대로 as가 뒤쪽에 명사만 달랑 나오는 전치사일 때는 의미가 한 가지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물론 여러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어서 명사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접속사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큰 차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as의 의미는 과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6가지의 의미가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접속사 의미들은 대부분 그 문맥상으로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as에 대한 내용을 천일문 179페이지에서 한 번쯤 정리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동영상도 있는데 동영상에 별다른 내용이 있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약간의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해준 것이니까 여러분 천일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는 보였다. 기진맥진하게입니다. 이것은 룩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룩 플러스 형용사라는 공식입니다. 룩이라는 동사는 2형식 4형태 동사에 해당되고 2형식 4형태 동사들의 특성은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형용사 하게 보이다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형용사가 안 나오면 like 플러스 명사가 나와서 보통 명사처럼 보이다가 됩니다. 보이다가 아니라 이제 느껴지다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요 느껴지다로 해석을 하니까 look의 경우에는 보이다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여기서 형용사가 아닌 부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like 플러스 명사가 아닌 그냥 명사가 나온 경우에 틀려버립니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형식 사형태 동사다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마인드맵에 이 형식 사형태 동사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t the dinner table 계속해서 가도록 하죠. dinner table 저녁 식사 식탁에서 내 삼촌은 묘사했다. 얼마나 바쁘고 스트레스를 주는지 일들이 비동사가 나왔고 그의 오피스에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여기 빈칸 추론이 나왔어요. 일단 빈칸 추론이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뒤쪽에 표시되어 있는 요 내용이 내용상 중요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내용상으로 얘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먼저 섀도우 데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섀도우 데이라는 것은 한 10대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을 누가 따라간다? 어른이 따라간다. 마치 무엇처럼? 그림자처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것 참 좋다 이거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어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운 점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요. 일을 매일 해야 된다. 인간관계가 어렵다. 그런데 아이들도 똑같이 일을 매일 해야 되고 인간관계가 어렵다라는 것을 아이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섀도우 데이라는 이 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어른들이 어렵다 하는 부분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일이 많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직장이 굉장히 만만한 게 아니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눈치채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여기 어른들에게 일이 어렵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삼촌이 묘사했다. 얼마나 바쁘고 스트레스를 주는지 일들이 오피스에서.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빈칸 추론을 여러분이 실제로 봤을 때 얘네를 그냥 빈칸 추론이 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내용이 정말로 중요했었지, 디너 테이블에 삼촌이 이렇게 얘기했었지 하고 여러 번 봐가지고 숙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디너 테이블에서 이 얘기 나왔었지 라고 자동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문장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문장은 아니에요. 일단 따져봅시다. My uncle이 주어고요. described는 서술어예요. 그리고 요 하우절 전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하우절 전체가 가진 목적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요 목적어가 명사절인데요. 요 명사절은 의문사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형태이고, 우리가 이 의문사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형태를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의문사의 의미에다가 주어가 서술어 하는 지를 붙여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서술어에 지를 붙이면 일반적으로 명사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의문사가 어디까지, 의문사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의문사가 어디까지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까지가 의문사가 됩니다. How busy and stressful 입니다. 왜 얘가 의문사가 될 수 있느냐? how는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를 합쳐서 하나의 의문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전체까지가 하나의 의문사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요거는 마인드맵 1-18과 1-19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바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문사인데 문제는 요 의문사는, 모든 의문사는 품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how busy and stressful은 여기 busy와 stressful의 품사를 그대로 갖고 가서 얘가 형용사입니다. 아, 부사였으면 사실은 문장의 다른 부분과 사실상 분리가 돼서 이 형용사를 의문사가 무슨 품사인지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선 따져야 되죠. 이 형용사의 문장 성분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B의 주격 보호예요. 얘가 주격 보호다라는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How busy and stressful이 이 워랑 겹쳐서 things보다 먼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원래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형용사 하다가 돼요. 자, 원래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의미가 뭐가 된다? 형용사 하다가 돼요. 자, 얘가 형용사 하다인데 그럼 형용사 하다를 다시 또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의문사 주어 서술어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 서술어 부분이 혼자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의문사 의미랑 겹쳐져서 해석을 해야 된다가 돼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얼마나 요 how busy and stressful이 그냥 얼마나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비동사와 결합하니까 얼마나 바쁘고 스트레스를 주는지, 스트레스가 많은지 여기 지를 붙여서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things, 일들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이 내용이 사실은 이게 놀라지 마세요.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과 품사를 평서문에만 적용하지 않고 의문문 혹은 의문사가 접속사로 쓰인 문장에 적용을 하게 되면 해석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부분 잘 하고 가질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많이 고생을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요게 상당히 그냥 일반적으로 독해를 해서는 잡아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현재 자료상으로는 이게 빈칸 추론이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지만 선생님 생각으로는 좀 더 저학년들에게 잘 나오긴 해요. 그러나 요거의 간접 의문문이라 그래가지고 영작의 포인트로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것이니까 주의해서 잘 익혀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 get이 나왔어요. 이 get이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라면 오형식이죠. So many projects 라고 되어 있고 얘는 목적어입니다. going on은 목적격 보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get이 현재 분사 목적 보호를 가질 수 있는가입니다. 근데 get은 현재 분사 목적 보호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을 참고하면 알 수 있느냐? 마인드맵에 보면 제목이 5형식 6형태라고 나와 있는 마인드맵이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을 찾아서 봐보면 현재 분사를 목적 보호로 가질 수 있는 단어 중에 get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get이 목적 보호로 현재 분사를 가지는 게 아주 흔한 형태는 아니에요. 그 마인드맵에도 별표를 쳐놓고 이게 흔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표시를 따로 해놨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재밌게도 요 going은 사실은 그냥 go 혹은 to go가 나왔을 때랑 똑같이 해석을 하면 돼요. 따라서 뭡니까? 가도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go on이 하나의 수거거든요. 그래서 진행되도록입니다. 고온이 진행되다 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나아가다. 나는 해왔어. 자, have got 입니다. 뭐죠? 현재 완료고 선생님이 그냥 별 차이가 없을 거여서 임의대로 계속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나는 해왔어. 너무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도록 그가 불평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얼마나 바쁘고 스트레스를 주는지가 이쪽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글 전체 내용을 모른다고 해도 사실 이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sounds, 어머나 세상에. 요것도 아까 얘기했던 몇 형식 몇 형태 동사다. 2형식 4형태 동사다. 마치 무엇처럼? look처럼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뭐가 들렸냐면 이 사운드는 뭐뭐하게 들리다 이고 이번에는 like 플러스 명사가 붙었죠. 그래서 뭐뭐처럼 느껴지다가 된다 그랬어요. 제 생활처럼 느껴지네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내 생활이죠. 정말로 스트레스풀 합니다. 너무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나에게도 역시 이렇게 됩니다. 자, 삼촌이 무섭어. 웃으면 안 되지. 웃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 안 웃었으면 학교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웃어갖고 학교에서 고생을 해야 되지. 네 인생이라고 스트레스풀 한다고 내 삼촌은 roar 했어요. 여기서 roar란 단어가 소리 지르다예요. 게임 좀 해봤으면 알 거예요. 롤에도 아마 roar 같은 기능이 있을 겁니다. 소리 질렀어요. with laughter. 이건 웃음소리와 함께입니다. 삼촌이 완전히 그쵸. 딸내미는 여자애는 이 주인공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겠다. 요즘에는 그렇게 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일부러 생략을 많이 한다네. 어찌됐건 주인공은 미끼를 던져버렸고 삼촌은 미끼를 물어본 것이지. 자, 근데 사실은 결정적으로 미끼를 물어버리는 거는 조금 이따 나와요. 자, 계속 봅시다. 무엇이 could possibly be stressful?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니? 네 인생에 대해 그다지 어렵지 않죠 여기는. 자, 너는 어머나 세상에 꽤 재밌는 표현 나왔네요. don't have to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자, 이쪽에다 메모를 하면서 가면 좋겠네요. 자, must라는 애가 있어요. 이 must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뭐 해야 한다가 있고 두 번째는 뭐뭐 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돼서 얘를 우리가 추측이라고 부르고 이 의미를 여기 뭐뭐 해야 한다 이 의미를 우리가 의무라고 부릅니다. 이 must는 이 추측의 의미와 의무의 의미가 사실은 다 다른 부정형을 가져요. 추측의 의미의 부정형은 cannot이 돼서 뭐뭐
할 리 없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요것도 당연히 어디에 정리되어 있을까? 마인드맵 머스트 편에 정리가 따로 되어 있어요. 페이지까지는 얘기를 못하겠고 마인드맵 파트 2 머스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 2 머스트를 찾아서 읽어보면 선생님 지금 그림 그려준 게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표만 보면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지금 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의무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나누면 의무 뭐뭐 해야 된다의 부정형은 원래 몇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두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해야 한다의 반대말은 안 해도 된다와 그 다음에 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공부는 기본적으로 안 하면은 여러분 성적이 안 나와서 손해가 있는 건데 공부를 안 했다고 벌을 받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공부는 안 해도 된다에 가까워요. 그런데 마약 같은 건 하면 안 된다에 가까워요.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안 해도 된다는 don't have to입니다. don't have to 동사 원형이고 요 don't 부분을 시제에 따라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안 해도 되었다,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have를 무엇으로 바꿔도 되냐면 need로 바꿔서 don't need to가 돼도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need 자체가 조동사가 되는 variation이 있는데 need not 동사 원형을 써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뭐뭐 하면 안 된다, 여기가 바로 must not이에요. 그래서 must not을 요 don't have to가 들어갈 자리에 쓰거나 아니면 can not을 쓰게 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요 어법은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don't have to에서 don't have to 자리를 쉽게 못 알아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잘 알아봐야 됩니다. 너는 그러니까 이 문장에 따르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직장에. 그리고 너는 관리할 필요도 없다가 되는 거죠. 사람들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as, 여기 as 하나 또 나왔다 이 얘기예요. 요 as는 무슨 뜻일까요? 요 as는 뭐뭐처럼의 의미가 됩니다. 요 지금 선생님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동영상 강의로 하는 좋은 점 아니냐, 여러분은 얘를 꼭 찾아보고 진행을 하세요. 그냥 너 가지 말고 항상 찾아보고 진행을 해갖고 선생님이 뒤쪽에서 설명을 할 때는 여러분이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as I do에서 이 as는 주어가 서술어 하는 것처럼이에요. 알겠죠? 자, 이 as뿐만 아니라 여기 do가 어법상으로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문장에서 do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하다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하다라는 뜻이 아니면 어떤 경우냐? 이게 대동사라는 건데요. 대동사는 앞쪽에 나왔던 동사를 그대로 반복해 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동사들은 종류가 있어요. 자, 봐봅시다. 대동사의 종류는 앞쪽이 동사, 어떤 동사? 일반 동사일 때와 앞쪽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일 때와 앞쪽이 비동사일 때가 각각 다릅니다.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앞쪽이 일반 동사면 대동사를 뭘로 쓰느냐? 두 동사를 씁니다. 앞쪽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면 대동사는 조동사만 간단하게 써도 좋습니다. I can fly 라는 단어를 뒤에서 반복해야 될 때는 can까지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비동사는 더 이상 간단해질 게 없죠. 역시 비동사도 뒤쪽에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걸 비동사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안 섞이거든, 서로. 그래서
대동사로 두가 나왔다, 어떤 단어가 대동사로 쓰였다라고 하면 반드시 내신 공부를 할 때는 이 대동사 두가 앞쪽에 어떤 동사를 받았는가를 확인하고, 이게 다른 비동사나 혹은 조동사는 가끔 의미상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동사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대동사가 비동사가 쓰였다면 역시나 앞쪽에 대신한 동사가 절대로 일반 동사는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do는 무슨 동사를 확인했느냐? 무슨 동사를 대신하느냐? 여기 don't have to를 대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동사를 해요. 이게 꽤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have to는 아까 must의 부정어죠. 그래서 do를 쓴다는 게 must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예요. don't have to가 여기 에고 두 동사의 대동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쪽에 don't have to 그리고 여기 don't have to 전부 다, 사실 여기 있는 don't have to와 don't have to는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manage와 go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두 동사가 됩니다. 자, 계속 갈까요? yes, 아니요, 나는 해요. 이 뒤동사도 마찬가지로 뭐 해요? have to go 그리고 and manag입니다. 알겠죠? 아까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emind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remind라는 부분은 어법상으로 지금 조금 자료에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을 텐데, 이 remind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나오고 여기서 어법으로 나올 만한 건 없어요. 다만 상기시켰다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운 한자어긴 해요. 뭡니까? 생각이 떠오르게 하다예요. 선생님, 그럼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말은 occur 같은 것도 있고, 몰랐던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건 inform 같은 단어도 있는데, remind가 뭐가 다른가요? remind는요, 기존에 알았던 것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이미 다 근해 공식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근해 공식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근해 공식이 이런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이미 알았던 근해 공식이 떠오르겠죠. 그게 상기시키다 예요. 알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뒤쪽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문제화 될 부분은 적으니까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리마인드의 구조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일문의 16단원 부분을 살펴보거나 아니면은 마인드맵의 5형식 4형태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거는 지금 당장 찾아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 따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봅시다. 나는, 자, 여기 있는 두는 앞쪽에 있는 두들과는 성격이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강조의 두라고 부릅니다. 강조의 두는요, 강조의 두라는 건 정말로 정도 의미를 씁니다.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요 두 동사가 말 그대로 조동사 역할을 해야 강조의 두가 되기 때문에 요 두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동사가 가졌던 시제라든가 인칭이라든가 이거는 당연히 두 동사에 반영이 돼버리겠죠. 다시 말해서 이런 식입니다. She goes, 그녀는 간다. 이거를 우리가 두 동사를 써서 강조하게 되면 she does go가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되고요. 두 동사가 앞쪽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동사로 쓰인 두냐 아니면 조동사로 쓰인 두냐, 이 문제가 좀 올드하지만 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나는 정말로 간다. 어디에? 학교에. 이 조동사들을 강조해 두라 그러는데 실제 강조하는 애가 뭐냐? 당연히 뒤에 있는 동사입니다.
정말로 갑니다. 직장에 여기서는 wok이 명사로 쓰였고 직장입니다. 일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큰 상관은 없는데 선생님이 문장의 내용을 본 결과로는 이것은 직장에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매일 그것 직장은 비동사 플러스 콜드죠. 불립니다. 학교라고입니다. 요거 살짝 설명할게요. 자, 주어가 부릅니다. A라는 명사를 B라는 명사로 이렇게 하면 얘는 O형식 1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부른다 A를 B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부른다 A를 B로. 자, 그런데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A는 불린다가 되겠죠?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은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놔두고 그 다음에 서술어에 비동사 플러스 pp를 붙이고 원래 주어였던 애를 행위자로 변화시켜서 문장 맨 뒤에 놔둔 다음 나머지 것을 그대로 내리는 것이죠. 여기서 나머지 거는 요 B의 목적 보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 보어를 그대로 내리는 경우에는 목적 보어에 붙어있던 우리말 해석도 똑같이 그대로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O형식 1형태를 해석할 때 목적 보어에 로를 붙였죠. 그리고 여기도 로가 붙여집니다. 그래서 A는 불린다 B로입니다. 행위자는 어디 갔느냐? 보통 이렇게 부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행위자가 일반인이에요. 그래갖고 잘 안 나옵니다. 따라서 그것은 불린다 학교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플러스 게다가 나는 자 have got to deal입니다. 자, 여기서 따져보면은 사실 요 간만 빼버리면 have to죠. 아까 배웠던 의무의 문장입니다. have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해야 한다로 해석이 되는 예입니다. 아까 must에 나왔던 의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get은 뭘 하려고 들어갔느냐? 요것도 강조하기 위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동사를 넣으면 동사 부분이 강조가 되고 gat을 넣으면 have to 내용이 강조가 됩니다. 정말로 다루어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deal with라는 단어는 다루다라는 뜻이고 이 deal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거래하다라는 뜻이고 다양하게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deal with를 그냥 하나의 동사로 사용하는 경우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루어야만 한다. 사람들을 매일 역시나 그 사람들은 불린다 선생님과 클래스메이트들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계속 갑시다. 글쎄, 아이 곧 좀 다르지. 그가 말했습니다. 네, 미끼를 물어본 건 여기 있습니다. 너는 다루어야 할 필요가 없다. 어떤 것도 인생의 진짜 압력들, 자 여기 오브죠. 중에입니다. 보통 이렇게 오브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요 오브는 뭐뭐 중에서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 요 오브 다음에 가산 명사가 왔다면 오브가 이제 뭐뭐 중에서라는 의미가 쓰이고 그 다음에 가산 명사가 있다면 반드시 s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불가산 명사가 있다면 s를 원래 붙일 수가 없죠. 근데 가산 명사가 있으면 s를 붙여야지 뭐뭐 중에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 don't see 쭉 보도록 하죠. 나는 여기서 see를 보다로 해석하지 말고요. 알다 혹은 정 보다를 유지하고 싶으면 알아보다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알아보지 못하겠다, 모르겠다. 그 다음에 여기 서술형 대비라고 되어 있죠. 요 서술형 대비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왜 서술형 대비가 뭐가 어쨌다는 얘기냐 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간접 의문문이라고 말해지는 것들, 즉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서술어로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문장을 해석하고 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여전히 이게 까다로우면 안 되긴 하지만 해석은 좀 까다롭고 그 다음에 영작은 좀 많이 까다로워요. 그래 갖고 영작이 어렵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로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how가 의문사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주어, you가 주어고 get이 서술어예요. 그리고 how가 아까 형용사랑 같이 쓰일 때는 얼마나 의미로 쓰였죠? 여기서는 어떻게 의미로 쓰입니다. 어떻게 네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가는 것으로부터 학교에, 그리고 hang out with 어울리는 것으로부터 너의 친구들과입니다. 야,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노는 걸 가지고 나의 그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하는 행동과 비교하다니 비교가 될 리가 있느냐라고 삼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미끼를 무는 장면이에요. 알겠죠? 자, 천일문 8-6 다시 말해 105쪽과 106쪽 마인드맵 2-25를 참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if절을 대신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럼 if절을 대신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 would love to예요. 자, if절을 대신하는 부분이라는 거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가정법을 보게 되면 가정법에는 if가 들어가 있는 if절, 이러지 마. 가정법에는 if가 들어있는 if절이 있고 요 if절을 우리가 조건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슈크마가 뭐냐면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를 뜻해요. 우슈크마가 들어가 있는 주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if절 부분을 다른 어구로 많이 바꿀 수 있어요. 뭐 with 플러스 명사구로 바꾼다던가 otherwise구로 바꾼다던가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o 부정사가 바뀐다던가 아니면 전명구가 이 if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끊고 여기 천일문이랑 마인드맵을 한번 봐보고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설명을 요구하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걸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이 아마 동영상을 하나 풀어줄 거예요. 그럼 그 동영상 내용을 잘 듣고 나서 요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나는 좋을 텐데 네 입장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would, should, could, might에서 요 would love가 요 the love가 had love 같은 게 아니라 would love에 해당이 돼요. 이 would love가 되면 요 would는 무슨 would냐? 여기 우시쿠마의 would예요. 바꿔 얘기하자면 여기 I부터 I'd love to be 요 부분이 무슨 역할이 되냐면 주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in your shoes 있죠. 요게 전명구잖아요. 문법적 용어로 얘기하자면. 근데 이 전명구가 if절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참 쉽죠? 그렇죠? if절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미끼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굉장히 삼촌이 좀 잘못했습니다. 자,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뭐 하자는 짓이지? 내 귀를. 그리고 from the minute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 minute하고 alarm goes off in the morning. 자, 알람이 꺼지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알람이 켜질 때 인생 시작 안 하잖아. 알람이 꺼질 때 시작을 하지. 그지? 그래 갖고 여기 있는 요 알람의
알람과 goes off, 미니까 my alarm goes off 사이를 자세히 보자면 이 시기가 명사, 이 시기가 주어, 이 시기가 서술어제. 그래서 명주동 구문이야. 일반적으로 명사,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첫 번째 명사랑 주어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 관계사가 생략되어 있어. 관계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여기서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관계 부사 when이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맞겠지. 순간부터 내 알람이 꺼지는 그 순간부터 꺼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따 달리는 것 위에 이렇게 직역이 되지. 그러니까 엄청 바쁘다 라는 뜻이야. 나는 자, rush to 동사 원형 나왔어. 뭐 서둘러서 뭐뭐 하다야. 그런데 take a shower를 한 덩어리를 해석할 수 있지. 나는 서둘러서 샤워를 하고 get dressed 옷을 입고 아침을 먹는다. 네, 바쁘네요. 초등학생들만 돼도 정신없더라. all the while 이 모든 동안에 내 머릿속은 압도된다. 바쁜 스케줄에 내 앞에 있는 이렇게 살면 좀 나중에 힘들어요. 내 앞에 있는 스케줄에 압도가 된다 입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가지고 있다. 데드라인을 그 다음에 to meet 요게 맞춰줘야 돼 이죠. for assignment 숙제에 대해 그리고 테스트에 대해 공부해야 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to meet는 얘를 꾸며주고 포부터서 테스트 전체가 또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형용사 구가 똑같이 데드라인을 꾸며주고 있는데 요 형용사 구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to meet를 먼저 써주고 상대적으로 덩어리가 큰 애를 뒤쪽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to study for라는 거는 assignment와 테스트를 전체적으로 같이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다. 이렇게 꼭 안 보는 게 더 낫겠네.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는 always have 해놓고 요게 1번 데드라인 1번 테스트가 2번 요렇게 해버린 게 깔끔하네. 그치? 그러고 여기 있는 요 투부정사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고 여기 있는 요 투부정사는 얘를 이렇게 꾸며준다. 이러면 말이 딱 맞네요. 그쵸? 맞춰야 될 숙제에 대한 그 다음에 시험들을 공부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 to meet도 데드라인 꾸며주고 for assignment도 데드라인을 꾸며주고 이렇게 두 개의 형용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재밌는 거 나왔어요. 뭐냐? 문장 삽입입니다. 이렇게 문장 삽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문제를 낼 때 요 문장을 어떻게 해놓고 따로 빼놔요. 따로 뭐 보기 문제 같은 데 써놓고 여기에 1번, 여기에 2번,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3번, 요 다음 문장에 4번 해놓고 다음 중에 어떤 부분에 요 문장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2번은 안 들어가겠네. 요 문장이 빠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문장은 다른 문장, 특히 앞 문장과의 연결성 그리고 아래 뒷 문장과의 연결성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성을 염두에 두고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무엇이다? 여기 also 같은 접속 부사 그리고 contrary to와 같은 이것도 접속 부사에 해당돼요.
접속부사인데 사실은 contrary to my 어쩌고 저쩌고는 요 전체가 접속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contrary to는 사실상 전치사에 가까워요. 이런 문법적인 내용들은 근데 이 문장 삽입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일단 also부터 살펴볼까요? also는 또한이란 뜻이죠. 요 또한이란 뜻은 보통 어떨 때 쓰느냐,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대등할 때 씁니다. 즉 여기에 수지 예쁘다 입니다. 미스 A의 수지가 예쁘다 라고 하면, 몰라 미스 A를 다 모르네. 자, 티파니가 예쁘다, 소녀시대의 티파니가 예쁘다 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으면 요 아래쪽에는 소녀시대 서연이 예쁘다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티파니가 예쁘다는 것과 서연이 예쁘다는 건 서로 같은 말은 아니죠. 그러나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정도가 아예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앞쪽에서 항상 가지고 있다 데드라인을 맞추어야 할, 이것은 학교 생활이 쉽지 않다, 나도 쉽게 살고 있지 않다 라는 내용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관리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라는 것도 역시나 내 인생이 힘들다는 것의 근거가 되고, 이 두 가지는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정도가 완전히 같습니다. 그렇죠. 나 A도 있고 B도 있어서 힘들어 이 말이잖아요. 그럴 때 이 A하고 B 사이를 연결해주는 단어가 also다 이 말이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also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어딘가에 삽입하려고 생각을 하면 앞쪽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내 삼촌의 의견과는 반대로 내 인생이 정말로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는 이 내용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Contrary to my uncle's opinion. 일반적으로 contrary to는 뭐뭐와 반대되는 이라 그래가지고 요 in contrast 같은 형태로 변화시켜서 접속부사로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접속부사의 형태로 안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리고 있으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리고 있으면 빈칸에 문장 삽입을 할 때 방해가 돼요. 문장 삽입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요 also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이거 강조해 두네, 정말로 포함한다, 관리하는 것을, 사람들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 진행할게요. 나는 지속적으로, 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요 아래쪽으로는 이제 사람들을 관리한다 라는 내용이 요 문장에서 추상적으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알겠죠? 요 두 가지 걸 다 확인을 해야죠. 아래쪽으로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위쪽으로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를 둘 다 봐야지 문장 삽입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위쪽과는 서로 병렬 관계, 여기가 A면 여기는 B다, 동급의 관계다 라는 걸 확인을 했고, 아래쪽으로는 위쪽이 추상이면 아래쪽은 구체적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내 클래스메이트와 선생님이 말하고 하는 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엄나 managing people 맞네요. 내가 unwind, 풀려나고 싶다라는 말이죠. 내가 비록 풀려나고 싶을지라도 피곤한 하루로부터 내가 집에 왔을 때 나는 안다. There are more pressing matters. 있다는 것을 입니다. 여기 대생략도 있죠. 있다는 것을, 더 압박을 주는 문제들이 attend, 해결할, 당면한. attend라는 건 손안의 쥔이죠. 직역하면. 그래서 당면한, 해결해야 한, 이런 뜻이 됩니다. 계속 갈게요. 나는 소비한다. 수많은 시간들을 풀면서 spend hours ing입니다.
spend 다음에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ing가 나와요. 그럼 요 ing는 어법으로 꽤 많이 나옵니다. 나는 소비한다. 수시간을 수학 문제를 풀면서 쓰면서 레포트를 그리고 공부하는데 테스트를 위해 나는 마침내 잠든다. 침대에 그리고 나서 일어난다. 그리고 서둘러 한다. 똑같은 루틴을 러시스루 서둘러 한다. 똑같은 루틴을 다음 날에입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매우 비슷하네요. 그리고 굉장히 힘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발표했을 때, 우리 학교가 발표했을 때 10대를 하루 동안 따라하기 이벤트에 여기서 이제 쉐도우라는 말이 따라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굉장히 밀착해서 관찰하는 걸 포함을 해요. 따라하려면 이제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 섀도우 데이를 발표했을 때 당신은 bet. 이 bet은 원래는 뭐냐면은 어디에 돈을 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돈을 건다라는 게 실제로 돈을 걸면 안 되겠죠. 뭐에 가깝습니까? 돈을 건다라고 할 때는 실제 돈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너는 보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가 선택한다는 것을 나의 삼촌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말을 잘못했어. 그래갖고 딸내미가 그러면 삼촌 섀도우데이에 나와라 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애초에 이 딸내미가 내 삶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는 게 미끼를 던져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봅시다. When he showed up, 그가 나타났을 때 학교에 요 동네가 빈칸 출원이죠. 요 빈칸 출원 봅시다. 이 내용은 물론 여기에 간접 의문문이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은 아래쪽 내용을 보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나온 거예요. 삼촌의 처음 마음 상태를 보여주기도 해요. 뭐냐면 삼촌이 소위 말해서 CP 받제 별것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는 seem to know, 아는 것 같지 않았다. seem to 부정사입니다. 이 형식 O 형태에 해당되고요. 역시 이 형식 O 형태 문장 성분을 보면 이 형식 O 형태 마인드맵을 찾아보면 이 형식 O 형태에 해당하는 동사가 무엇인가, 주의사항들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형식 O 형태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seem, appear, turn out, prove 등이고 이것들은 to 부정사를 주격 보호로 가져가지고 각각의 의미가 다릅니다. seem to 동사 원형은 동사 원형 하는 것 같다로 해석이 되는 거죠. 동사원, 그래서 여기서는 아는 것 같지 않았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what the day would be like 입니다. 자, 이거 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would부터 like 플러스 what까지가 뭐에 해당된다? 한 덩어리에 해당돼요. 그래서 실제 해석을 할 때는 요 what을 보자마자 요 덩어리 부분, would be like 부분을 한꺼번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 같을지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나서 주어를 해석합니다. 하루가인데 선생님은 그냥 what the day would be like를 아예 한 번에 해석을 했어요. 왜?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what 주어 플러스 비동사 혹은 what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like입니다. 이러면 주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는 주어가 무엇 같은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는 쥐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의 스마트폰을 그의 오른손에. 그리고 조카 앞에서 설명을 하죠. 그냥 리턴하려고, 회신하기 위해서 몇 개의 전화를 수업시간 사이에 그리고 몇 명의 비즈니스 페이퍼를 왼손에 가지고 있어서 읽으려고.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삼촌 정말 무덤을 파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서 else는 다른이죠. 다른 어떤 할 것도입니다. 선생님이 다른을 쓰는 걸 깜빡했네요. 네. 자, 봅시다. 나는 알아볼 수 있어요. 그가, 자, had no idea입니다. had no idea를 생각이 없다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엄청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had no idea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5부까지 들어가야 돼요. What my usual day was like. 또 나왔네요. What 주어 비동사 like죠. 그래서 내 일반적인 삶이 뭐 같을지 요 전체를 외워갖고 서술형에도 써먹읍시다. 서술형으로 나오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간접 의문문이라서 잘 나와요. 알겠죠? 내 일반적인 삶이 뭐 같은지를, 그리고 그의 하루가 뭐 같을지를이 되겠죠. 자, 본문 3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죠? 많이 남았죠? 절반밖에 안 남았잖아. 자, 파이팅 합시다. 처음에 엉클은 즐기는 것 같았어요. 이 enjoy가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거든요. 그래서 그 being이라는 게 목적어예요, 동명사. 그런데 비동사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비동사 플러스 명사는 뭐가 된다? 명사이다가 된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명사가 동명사로 바뀌면 명사인 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학생인 것을 다시입니다. 선생님 다시 학생이 되면 뭘 하고 싶느냐?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는 비밍하고 있었다입니다. 빔 뭐냐면요, 그런 거죠. 울트라맨 이런 슈퍼 히어로가 이렇게 해갖고 손을 이렇게 가운데 십자로 모아갖고 쏘는 것, 그것이 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원래는 기다란 막대기를 뜻한 게 빔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쏘아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비추다, 쏘아내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쏘아내고 있었다 라는 말인데, 이게 활짝 웃고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웃음을 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 요건 이제 농담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렇게 구름이 껴 있는데 그 바깥에 있는 해에서 이렇게 빗줄기가 이렇게 쏟아져 내려온 거 있죠. 요걸 빔이라 그래요. 그래서 환하게 웃는 거를 빔 쏜다라고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역사 수업 시간 내내, 역사는 아무래도 좀 어른들이 더 잘하겠죠. 그는 자, thumb, 이거 엄지손가락이죠. thumb through가 급히 넘기다예요. 교과서를. 그리고 여기 서술형 대비 나왔어요. 여기 점 찍고 absorbed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흡수된 채로로 해석이 됩니다. 흡수되었다라는 말은 열중했다라는 말로 변화할 수 있어요. 자료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서술형 대비냐? 얘가 서술형 대비인 이유는 얘가 무엇이기 때문에, 얘가 서술형 대비인 이유는 얘가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사 구문. 그래가지고 뭐뭐 된 채로가 됩니다. 자, 분사 구문이면 서술형 문제로 나오나요? 네. 이 분사 구문인 경우는 대부분의 분사 구문은 부사절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부사절로 바뀌는 것을 여기서 부사절로 바뀌는 것을 문제로 많이 냅니다. 서술형 대비 문제로. 부사절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느냐 나와 있겠지만, 일단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이 내용은 마인드맵 파트 3에 있는 분사구문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접속사를 붙여주고 주어를 붙여주고 서술어를 시제가에 맞춰주면 됩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접속사는요, 여기 나와 있는 접속사는 y를 쓰거나 아니면은 연속 동작으로 생각해서 and를 써주는 게 좋고요. 주어는 주절의 주어인 he를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서술어는 앞쪽에 thumbed가 과거 시제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과거 시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was absorbed가 된다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내용이 나올까라는 거는 반반 정도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똑같은 부분도 내는 경우가 있고 안 내는 경우가 있고 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분사구문 파트는 사실은 호불호가 거의 없고 내려면 내고 안 내면 안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향에 따라 이걸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잘 대비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천일문 8-5 103쪽부터 마인드맵 2-24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 IWC 구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이 부분도 한번 복습을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쯤에 두 번째 클래스의 마지막쯤에 이건 수학이었어요. 그는 좀 더 심각하게 되었대요. 자, 어떻게 심각하게 되었느냐? I wish가 나와 있어요. I wish 구문은 이제 설명을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I wish 구문은 뒤쪽에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이 오는 경우가 있고 헤드 플러스 pp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헤드 플러스 pp가 오는 경우에는 요 지금 wish하는 시점보다 더 옛날을 의미하고 요 경우에는 wish하는 시점과 같은 시점을 의미해요. 그러면 뒤쪽에 나와 있는 I had paid에서 요 드는 had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 형태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형태는 결국 내가 더 많은 집중력을 넣었어야 했는데 발휘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렇게 더 많은 집중력을 발휘했더라면 하고 지금 소망한다. 이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헤드 pp를 넣게 되면 wish하는 시점과 서로 시간차가 있게 되고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을 넣게 되면 시간차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3초는 뭘 소망하고 있어요? 3초는 소망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언제 공부를 했었더라면 언제 집중을 했었더라면 수학에 집중을 했었더라면이니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집중을 했었더라면 시간차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망한다. 내가 뭐뭐 했었더라면 하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요 I wish는 당연히 문장 전환이 있어요. 그래서 요 I wish 문장 전환이나 하는 부분까지 같이 꼭 요 천일문 내용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집중을 많이 했었으면 한다. 수학에 내가 학교에 있을 때 그는 말했다. 무엇 하면서? 머리를 긁으면서.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세 번째 수업 시간, 이 시간이 뭔 시간이었어? 스페인어였어. 여기 빈칸 추론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삼촌의 태도가 좀 변하기 앞쪽부터 삼촌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을 하고 근데 여기 My uncle's smile started fading 이라는 표현이 약간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빈칸으로 넣어놓고 객관식으로 고르라 그러면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놓고 내 삼촌의 미소는 시작했다 옅어지는 것을 그리고 그는 스크리블드 했다 갈겨 썼다 쪽지를 나에게 말하는 쪽지를 어떤 것 나는 심각한 두통이 생긴다 어떻게 너는 말할래 그것을 스페인어로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만든 교재인 게 맞는데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삼촌이 인종차별한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스페인 사람들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다른 좀 더 다문화적인 사회에서 했으면 되게 좀 큰일 날 말인 것 같은데 막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만든 교재인 거죠 뭐.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다양한 문화적
상황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많이 약합니다. 여러분 외국 갔을 때 참고해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되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나는 노력했다. to hold back. 참으려고 웃음을. 그리고 patted. 두드려 주었죠. 그의 팔을 격려의 표시로 in encouragement로. 마침내 점심시간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갔다. 카페테리아에. 카페테리아는 식당의 한 종류예요. 알겠죠? 자, 내 삼촌은 갑자기 소리쳤다. 왜? 댓거리 포인팅하고 포인팅 앳 하고 있는가. 나를 포인팅 앳이 가리키다. 그죠? 가리키고 있는 중인가. 그리고 웃고 있는 중인가. 아마도 그녀는 생각하나 보다. 내가 똑똑하지 않다고. 내가 look 다음에 있잖아요. 여기 스마트가 생략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 스마트가 생략돼 있다고 보느냐. 지금 이 구문이 as로 된 원급 비교 구문이잖아요. 이 원급 비교 구문은 자체가 전부 다 등위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등위 구조는 뭐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복잡하다면 복잡한 개념인데, 이 등위 구조에서는 앞쪽에서 앞쪽에 이미 한번 나왔던 내용은 뒤쪽에서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룩이 나왔잖아요. 룩 아까 몇 형식 몇 형태 동사였죠? 2형식 5형태 동사였죠? 미안합니다. 2형식 4형태 동사였죠? 요 2형식 4형태 동사, 다시 말해서 소위 감각 동사는 어떻다 그랬어요? 뒤쪽에 형용사거나 likes 플러스 명사가 온다 그랬죠? 근데 룩 다음에 형사가 없잖아. 비교 구문에서 뭔가 없다는 건 앞에 이미 나왔단 말이야. 앞에 나온 것 중에 형용사가 스마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스마트를 집어넣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똑똑하지 않다. 내가 똑똑하게 보이는 것만큼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몇 가지를 더 봐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할 때 요 as 구문을 원급 비교 구문이라고 했죠. 이 원급 비교 구문은 해석하기 위한 요령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as를 해석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as를 뭐뭐만큼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as와 as 사이에 not이 있으면 뭐뭐만큼은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뒤에 부분을. 내가 보이는 것만큼은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똑똑한 정도는 똑똑하게 보이는 정도보다 덜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나는 끌어당겼다. 그를 away, 멀리입니다. 가까이서 딱 해놓고, 가까이에서 웃고 있는 여자의 손가락질 하면서 웃고 있는 여자애가 이렇게 있는데, 걔 가까이에서 우와 내가 똑똑하지 않다고 놀리는 거냐 라고 익스클레임 하고 있으니까 딸내미가 어떻게 한 거야? 아, 삼촌 일로 와봐.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릴렉스 하세요, 엉클밥. 그녀는 laugh at, 이 laugh at은 그냥 웃는다 라기보다는 비웃다예요. 비웃는 거 뭔지 알죠? 모든 사람들을 그녀는 비웃었어요. 나를. 여기 once, 한 번은 아니에요. 예전에 수학 수업 시간에 내가 had to solve, 풀어야만 했을 때 문제를 종이에 내가 work it out 했기 때문에 입니다. 내가 그것을 work it out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work it out이 풀다예요. 자, work it out은 서술형 대비라고 돼 있죠. 딱 이것 때문에 그래요. work it out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work out 같은 것을 이어 동사라고 불러요. 이어 동사는 동사에 단어가 두 개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이어 동사는 다시 또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와 타동사 플러스 부사예요.
선생님, 자동사 플러스 부사나 타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없나요? 타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개념상 설명이 안 돼요. 왜? 타동사가 전치사가 없이 바로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타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자동사 플러스 부사는 있을 수 있으되 굉장히 적어요. 이 자동사 플러스 부사가 그냥 있다 그래가지고 이어동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사 플러스 부사가 그냥 동사 다음에 부사가 오는 것과는 다른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이어동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동사 플러스 부사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어요. 남아있는 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랑 타동사 플러스 부사인데,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요 전치사 뒤쪽에 목적어를 가지거든요. 근데 목적어의 위치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요 전치사 다음만 돼요. 타동사 플러스 부사는 목적어를 요 부사 다음에 가져도 좋고 타동사 다음에 가져도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는 요 부사 다음에 오지 말고 타동사와 부사 사이에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work out이라는 타동사 플러스 부사의 it이 목적어거든요. 근데 이 it이 대명사이기 때문에 work과 out 사이에 it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work out it이 되면 틀리다 이겁니다. 이해됐죠? 왜 어법상으로 중요하고 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알겠죠? 이 work it out을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5. 나는 추측한다. 그게 그 자식 성격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선생님 이거 보고 죽는다 웃었는데, 성격이구나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쓰면 얼마나 상대에게 디스가 될 수 있는지를 보면 나만큼 웃을 거야. 네. 자, 그럼 더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지금 너무 동영상이 크게 나와서 요 3과까지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4과, 5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